자, 근데 이제 기본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10개만 일단 뽑았어요. 10개 정도만 뽑았습니다. 일단 구호는 뭐냐면 구호는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구호라 그래요. 출발점부터 멀어지는 거. 이따 구호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예문을. 컴은 도착점, 반대로 도착점 쪽으로 다가가는 걸 컴이라 그래요. 그래서 컴을 우리가 보통 오다, 구호는 가다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외우죠? 컴을 가다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컴을. 예? 예. 그래서 I will come. I will come tomorrow. 자, 이렇게 내일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내일 올 거야가 아니라 내일 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뭐 출장 간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내일 갈게, 집에 갈게. 이렇게 할 때 I will come을 쓴다는 거죠. 왜? 도착점이 집이기 때문에 그 도착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ome tomorrow 이렇게. 그래서 이 come에 오다 가다 이렇게 막 이게 반대 개념이 있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로 외우면 안 되고요. 도착점 쪽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run은요. 보통 우리가 달린다 이제 하는데요. 달리는 것보다는 흐르는 걸 말해요. 선으로 연결돼서 쭉 흐르는 거. 그래서 강물이 흐른다 할 때 이제 run을 쓰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도 이제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run을 쓰는 겁니다. 캐치는 잡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hold는 이제 꼭 붙잡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get의 의미가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데 get은 go와 catch의 의미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잡는 거예요. 예, get은 가서 잡는 거. 우리가 보통 get을 얻다라고 많이 해석하죠. 얻다 받다. 이제 얻다 받다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ake는 뭐예요? 반대로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지고 가다 이렇게. 예, 그래서 잡아서 가는 거. bring은요. 잡아서 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come이 이제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keep는 뭐예요? 가지고 오나 뭐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걸 잡은 걸 유지하는 거고, have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소유. 이렇게 기본 동사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잡느냐 하면 사전을 쭉 보시면서 사전에도 마찬가지 기본 동사가 의미가 굉장히 많죠. 20개, 30개 이렇게 되는데 쭉 다 보셔야 돼요. 다 보고 그걸 하나로 통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죠. 자, 고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치사나 그 동사나 어떤 원형 의미가 있고요. 기본 의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의미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의미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형 의미에서 확장 의미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고우는 우리가 가다라 그랬는데 원래 의미는 뭐야?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계가 어떻게 해요? 시계가 가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뭐. 근데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다는 더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말로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고통이 사라졌다, 고통이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고통이 지금 갔습니다. 그건 뭐야?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죽다 이건 많이 쓰는 거죠. 가난한 탐이 가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죽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출발점부터 다 멀어지는 이제 개념이다. 자, 참다 견디다도 마찬가지. 참다 견디다는 자 이거는 지금 보세요. 위에는 지금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 근데 참다 견디다 이제 걸다는요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자동사만 알고 있는데요. 타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합의를 어레인지먼트 합의를 견딜 수 없다. 합의를 참을 수 없다. 나는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지금. 네, 그럴 때 고우를 씁니다. 그래서 참다 견디다 이럴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 출발점부터 멀어지는 거, 그죠? 네, 견디는 건 뭐예요?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뭐 여행을 가든지 뭔 일을 하든지 끝까지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다 가려면
그래서 상황을 견뎌야겠죠? 참아야겠죠? 예, 그래서 가다와 견디다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우리말에 보다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보다. 이 보다가요, 많은 의미를 씁니다. 사전 찾아보시면요, 이 보다라는 의미가요, 영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한 50개 있어요. 보니까. 이 보다가,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뭐였을까요? 책을 보다. 예. 그 다음에 TV를 보다. 장을 보다. 아기를 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책을 본다는 얘기 뭐예요? 책의 종이를 보는 게 아니죠. 예, 책을 읽는다는 얘기죠. 읽다. TV를 보는 건 뭐예요? 시청하다는 뜻이죠. 시청하다. TV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죠. 장을 보는 건 시장을 구경 가는 게 아니라 구입하다.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죠. 아기를 본다는 얘기도 아기를 그냥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고 아기를 돌보는 거죠. 돌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보다도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전을 볼 때,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뜻이 많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라는 단어를 맛보다라는 여기도 막 쓰잖아요. 그냥. 예? 맛보다, 해보다, 공부해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우기 더 어렵습니다. 우리말 배우기가. 예,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또 받아들여줘야죠. 참다, 견디다. 그 다음에 걸다도 마찬가지예요. 걸다도 어떤 이제 내기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내기를 걸 때. 그래서 처음 내기를 시작하겠죠? 시작해서 계속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내기. 우리 내기하면은 끝까지 가잖아요, 원래. 자, 나는 걸 것이다. 너에게 1달러를. 그래서 on outcome. 그 결과죠. 어떤 결과? 게임의 결과에다가 걸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고유의 의미를 이 출발점으로 멀어진다는 이 개념, 영상을 가지고 이게 다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의미들을. 그다음 볼까요? 그럼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자타동사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고우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역할을 다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이요. 자동사, 타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move도 마찬가지예요. move도 by the car, they moved by the car. 그들은 차로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차로 이동했다. 근데 밑에는 by가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차를 이동시켰다요. 차를 이동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동일하죠. 지금 moved라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지금. 단어가 바뀌지 않았죠, 이게? moved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이동했다가 되고요. 어떤 때는 이동시켰다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앞에는 by가 있어서 이거는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일형식을 자동사 문장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이걸 삼형식이라고 하죠. 타동사.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왜 의미가 달라졌느냐? 바로 이렇게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조라고 그럽니다. 저는 구조가 달라졌어요. 동사의 구조. 동사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NV라는 이 동사 구조에 move가 들어오면요. 여기에 move가 들어오면 이동했다가 되고, MVN이라는 이 동사 구조에 move가 들어오면 이동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단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차로 이동했다. 그럼 이동한 건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들은 차를 이동시켰다. 그럼 이동한 건 뭐죠? 차가 되죠. 그래서요. 자동사는 주어가 움직이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제 다음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호수를 걸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호수를이니까 르리니까 목적어지. 그렇지. 목적어에 써야 되니까 목적어로 삼형식으로 I walked the lake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근데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틀렸어요. 자, 호수를 걸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왜 그래요? 자, 우리 아까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을 했죠. 자동사는
주어가 움직이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움직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움직인 거예요? 타동사니까, 삼형식이니까, 여기서는 레이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나는 호수를 걷게 했다가 돼요. 걷게 했다. 호수를 걷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나는 호수 주변을 걸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NV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N꼴이고, 여기는 NV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사 구조에 따라서 이 워크라는 단어도 사실은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이게 타동사죠.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나는 호수 주변을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구조. 자, 우리가 이제 오형식 배우잖아요. 영어에서. 자, 이 오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구조거든요. 이게. 영어의 구조인데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자, I got to.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어와 동사죠?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from은 이제 형식이 안 들어가고요. 자, N꼴이고요. 자, 세 번째 문장 V인데 지금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왔어요. 형용사. 이렇게. 자, 네 번째 문장 N.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A라 그래요. 예, 목적보.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는 1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형식, 여기는 2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그는, 자, 경찰서로, 더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로 얻었다. 이거 얻다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얻다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아까 뭐라 했죠? get은? 가서 잡는 거라고 했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다라는 의미가 더 이제 드러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얻다. 어떤 때는 가서 얻다. 이게 이제 같이 올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가다. 그래서 그는 갔다. 경찰서로. 자, 그는 정보를 얻었다. 우리가 이게 얻다고요. 네. 자, 이거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이건 비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NBA꼴이 오면 여기가 go가 오든 come이 오든 테이스트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룩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여기는 다 비동사로 쓴 겁니다. 비동사. 자, 그래서 젖은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가서 얻은 거죠. 그죠? 예, 젖은 상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런 뉘앙스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는 나에게 카메라를 얻어다 주었다. 얻어다, 이건 주다라는 의미가 더 추가가 돼요. 주다. 그 다음에 그는 내 아들이 거기에 가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시켰다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사역 동사로 많이 얘기를 하죠. 나의 아들이 거기에 가도록 시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이 뒤에는요, 보통 주어 동사로 해석이 되거든요. 주어 동사,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보는 주어 동사예요. 내 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가는 이 상황, 이 사건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가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동사의 구조에 따라서 get이 똑같은 get이라는 동사인데요. 예, 다 의미가 다르죠. 다 의미가. 왜 그래요? 예, 이 get 자체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형식, 다시 말하면 구조. 동사의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동사를 모르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